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검찰이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바로 이제 소환장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저께 바로 이제 김혜경하고 이재명 동시에 이제 기소가 된다 배임으로 국고손실 방송을 이제 했죠. 방송 끝나니까 이제 바로 속보 이러면서 이제 검찰이 4일날 소환을 통보했다. 이런 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부부 동시 소환. 이것도 저는 처음 봅니다. 이재명하고 이제 김혜경 동시에 들어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날짜는 4-5개씩 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같은 날 안 오도 되지만 거의 소환하기 동시에 한 거잖아요. 날짜는 4-5개씩 줬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이 들어올지 아니면 이게 다른 날에 들어올지 이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시에 소환했고요. 이 말은 동시에 기소한다. 그래서 법정에 동시에 선다.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제 예측대로 맞은 거죠. 이거는 이제 처음 접하는 이게 방송에서는 검사 탄핵을 듣기 위해서 갑자기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거는 이게 무식하게 몰라서 하는 소리고 검찰에서는 이제 계속 철저하게 수사를 해온 거예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지고요. 이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소연이부터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소연이가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죠. 배소연이가 기소가 되면 김혜경이는 이제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7개월 있다가 김혜경이를 기소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김혜경은 재판 중에 있고 13부에 배소연이는 이제 확정이 됐죠. 집행유예가. 그러면 그 사이에 왜 그렇게 늦어졌을까? 이걸 수사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검찰이 놀았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수사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혐의가 배소연이가 월급 받아간 3억이 국고 손실이란 거예요. 근데 이 배소연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수사가. 그 다음에 관용차 5천만 원 있다 했잖아요. 요거는 운행일지를 하나하나 대조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다 허위인데 운행일지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과일 2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법카가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법카 압수수색만 100군데 이상 했잖아요. 100군데 이상.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조를 다 해본 거예요. 엄청난 양의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걸린 거죠. 검찰이 놀고 있었습니까? 근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검찰이 그냥 놀다가 갑자기 국면 전환으로 기소한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수사량이 방대하고 수사를 했는지 저는 그걸 아니까 딱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취재해 보니까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이렇게 딱 3명이 피고인이 돼 있더라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3명이 같이 된다. 그 같이 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빼면 이게 배임이 안 되거든요. 배임은 권한이 있어야 남용하는 게 배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주범이고 거기에 배소연, 김혜경이가 공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소환했는데 그럼 이제 첫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요. 소환을 보통 한 3-4번 안 하면요. 체포영장을 합니다. 근데 체포영장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동의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기소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민주당이 돈봉투 의원도 그랬죠. 돈봉투 의원도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기소하면 된다. 굳이 왜 불러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는 이재명과 김혜경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기회를 포기하면요.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검찰에 와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이제 피해자 신문 기회를 준 거 아니냐. 근데 당신들이 안 오니까 계속 불응하면 국회 체포영장을 동의받아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 굳이 수사는 완벽하거든요. 그냥 불응하면 기소해버리면 된다. 바로 기소.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럼 누가 수사하느냐? 요거는 이게 단독입니다. 요거는 보통 TV에서는 취업 힘들죠. 과연 이게 누가 수사하냐? 4명의 라인, 4명의 칼잡이가 3명을 잡아야 된다.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요걸 이게 수사는 4명의 칼잡이인데요. 아마 실무적으로 질문을 할 이재명이나 김혜경인데 들어오면 신문할 거 아닙니까? 신문은 이제 그 수석검사가 할 가능성이 높대요. 수석검사. 부부장이 거기는 없고 공공수사부의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거든요. 왜 이거는 공적인 그 법하니까. 거기에 수석검사 문성태. 승리할 때 문성태. 이분이 직접 조사한다. 이런 데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봐요. 문성태. 이분은 이제 그 부산 출신이고요. 고려대학 법대를 나왔습니다. 77년생, 이제 어리죠. 연수원은 이제 그 37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37기니까 사법고시는 47기겠죠? 47에 10년 차이 나니까. 연수원 37기고 고대법대 나온 부산 출신의 문성태. 이분이 옛날에 치면 고래고기로 유명하죠. 울산 김기현. 옛날에 왜 울산에 검사하다가 경찰이 압수한 고래 있잖아. 이 돌려주버린. 그래 고래고기 검사 치면 문성태입니다. 아주 유명한 검사입니다. 문성태. 승리할 때 태. 이분이 수석검사로서 점재명이 김혜경이 다 수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책임자는 부장검사죠. 부장은 이제 모니터로 보고 있어요. 검사가 수사하는 걸 부장이 보면서 지휘를 합니다. 야, 이거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회의를, 이 책임자가 부장이죠. 부장검사도 그 유명한 허훈, 이번에 인사이동대가 온 아주 맹장인 평가 좋아요. 허훈 부장검사가 실무 책임자다. 이분은 이제 그 2년 위니까 35기, 연수원 35기예요. 서울의 대일외고 나와서 이분도 고대법대 나왔습니다. 대일외고 고대법대 나온 35기 허훈 부장. 이분이 부장검사로서 총괄 책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2명이 있죠. 그 위에 차장, 검사장이 있잖아요. 차장은 많이 이야기했죠. 수원지검의 2차장. 안병수. 안병수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수원지검의 2차장이니까 이번에 정식. 원래 이정섭 차장이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수사정계 있잖아.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이 안병수. 이분은 이제 고향이 충주인데 서울의 오금 고등학교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연대 경제학과. 그리고 연수원은 이제 32기 계속 위로 올라가죠. 32기 차장검사가 안병수. 이분이 쌍방울 대북 송금 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임자는 누가 집니까? 바로 이제 차기 총장까지 그런 데는 이제 뭐 김유철 수원지검장 어깨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김유철. 이분은 이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남부지검장 하다가 수원지검장 왔다. 연수원 29기고 그다음에 서울에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왔다.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이제 그 엘리트고 대단한 칼잡이입니다. 김유철 지검장이 결론 내리겠죠. 뭐 영장을 칠까 말까. 쳐야죠. 원래 쳐야 됩니다. 왜? 배소연이가 공직선거법에 10만 4천 원으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기각은 됐지만 원래 논리대로 하면 금액이 4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게 범죄입니다. 국고손실, 배임이. 이름 가리고 이재명, 김혜경 이름 가리고 하면 그 영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정무적으로 어차피 국회에서 부결되기 뻔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바로 빨리 기소해서 법정 구속을 노리자 이렇게 기소할 가능성이 많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영장 치는 게 맞고요. 최대한의 액수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3명은 이게 그 동시에 이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야, 참 이게 대단합니다. 4명이 수사합니다. 그럼 이게 김혜경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배소연이는 검찰에 와서 뭐라고 떠들까요? 요거는 이게 그저께 이틀 전에 제 방송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이는 법정에서 뭐라고 변명할까? 요거하고 이게 똑같죠? 법정에서 변명하나 검찰에서 변명하나 똑같잖아요. 결국 저는 이재명이나 김혜경이 온다 봐요. 검찰이 안 오면 자기 손해거든요. 안 오면 바로 기소하니까. 오면 이 범죄자 3명의 전략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요.
한마디로 하면 그 밑에서부터 내가 뒤집어 쓰기 전략입니다. 뒤집어 쓰기. 제일 먼저 배소연이는 내가 다 뒤집어 쓴다. 내가 다 했다. 나는 카드 쓰면 김혜경한테 돈 다 받았어. 이런 식으로 진술했잖아요. 전에 위정처럼. 그러니까 배소연이는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요 전략으로 진술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관용차가 배소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소연 채용 자체가 지가 배소연을 채용하는 거 아니잖아. 실제 법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카가 아니에요. 법카는 2천만 원에 불과하고 업무 추진비, 관용차, 배소연 채용 이게 금액이 3억 7천이고 법카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뒤집어 쓰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2단계로 김혜경이 간데 뒤집어 쓰기. 야, 김혜경이 간데 이거는 우리 남편하고 나는 별거예요. 내가 다 했어요. 우리 남편은 바빠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게 뒤집어 쓰기. 이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 이재명이가 다 배소연 채용 계약에 사인했고, 그 다음에 그 관용차의 허위 일지를 다 이재명이가 보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법카도 전부 다 직원들 야근 특비, 야근 식비로 허위로 작성한 걸 이재명이가 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8-9개 부처 돈을 다 끌어와서 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밑에 비서실의 여직원이 다 이게 청담동에 샴푸 사오면 현금으로 다 보내주는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 모든 걸 볼 때 이재명이가 관여한 거는 명백하죠. 그러면 이게 김혜경이가 뒤집어 쓰게 해도 그것도 이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은 이재명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고 손실은 1억만 넘어도 이게 3년 이상 징역입니다. 5억이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이런 게 형량이고, 배임도 10년 이하. 이런 게 중죄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또 이게 여러 죄가 있죠. 따라서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야, 그럼 이게 기소가 되면 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재판은 기존에 이재명한테 병합 합쳐줄까요? 저는 안 된다 봐요. 왜? 피고인이 김혜경이하고 배소연이도 있잖아. 근데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갖다 붙여?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에 갖다 붙이면 김혜경이는 계속 재판 놓이되고 배소연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관할이.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수원에 따로 재판 받아야지. 어디 서울의 대장동에 갖다 붙일까요? 갖다 붙이는 거는 병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재판 몇 개입니까? 이제 뭐 선고 앞두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그 다음에 법카 5개 재판이면 월화수목금. 이거야 이게 좀 가혹하죠. 제가 보기 격주로 하나씩 하거나 아니면 오전 오후 나누어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이재명 너 이게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일주일 내내 오전 오후로 계속 재판 받아야 된다. 빨리 이게 대표 연임 꿈깨라.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야, 이런 예는 이게 처음 봅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지금 이게 5개인데 그럼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죠. 또 이게 강백신 검사도 이게 글 올린 것처럼 또 판교의 정자동의 힐튼 호텔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배소연 재산 추적하고 있으니까 80억. 그 다음에 2,402호도 수원에 대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은 줄줄이 시지푸스처럼 찌찌푸스처럼 계속 평생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운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김혜경하고 같이 갈지, 가면 이게 언제 갈지, 또 둘이 손 꼭 잡고 뭐 이게 여보야 하면서 갈지, 자기 하면서 한번 이게 지켜보고요. 만약에 그냥 출석 불응이라면 이게 검찰은 2가지죠. 체포영장을 치거나 바로 기소하거나. 그건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하는데 제 생각에 바로 기소해도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게 또 상황이 진척에 따라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